기억 상실에 걸린 마리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충격적인 전개에 모두 놀라게 되는 미녀와 순정남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충격적인 연기를 한 마리의 모든 건, 그리고 마리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공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게 마리가 쓴 소설이라는 겁니까? 공진은 공마리아가 썼다는 웹소설을 읽고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수준의 소설을 자기 딸 마리가 썼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공마리아에도 IQ가 130으로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11살 때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는 여태껏 12살 정도의 지능과 사고력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마리가 썼다는 웹소설은 IQ 130을 차치하고서라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 오랫동안 조심해서 쓴 글의 수준이었으니, 공진은 마리의 노트북 안에서 직접 쓴 원고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마리아가 썼다고 믿지 않았고, 결국 딸마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웹소설의 내용을 모두 읽어본 공진은 그 끔찍한 내용의 소설을 보고는 놀라서 손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진은 소설 속의 내용이 진짜 현실 속의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 수연에게 말하길, 수연아, 내가 아무래도 눈이 이상한가 봐. 내가 지금 웹소설을 읽은 게 맞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삼촌이 일부러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11살짜리 소녀를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우연히 살아난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니? 설마 이게 우리 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 소설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말이 불쌍해서 어떻게 할 거야? 장수연은 울부짖는 공진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웹소설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그 내용을 차분히 읽어나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웹소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공마리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그녀를 위협할 만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공진의 이복 형제인 공진단이 그녀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마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지만, 공진단은 적통 후계자가 아닐 뿐더러 아무런 힘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공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마리아의 길고양이들 12마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었고, 그 범인이 얼마나 용의주도하던지 경찰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공마리아는 생각을 하며 집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지만 범인은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시체로 발견됐고, 화가 난 공마리아는 멀리서 길고양이 시체를 응시하는 검은 물체를 발견했기에 재빠르게 그자의 뒤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100m 달리기를 18초에 있던 만큼 날렵했던 공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검은 물체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동네의 지름길을 다 깨고 있을 만큼 영리한 공마리아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 거기서 멈춰. 우리 불쌍한 길고양이들 내가 다 죽였지. 지금 안 서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검은 물체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멈춰 서 있었고, 공마리아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공마리아는 용기 있고 똑똑했지만 나이가 겨우 11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덩치 있는 남성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이들의 복수를 위해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검은 물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국마리는 그 사람이 바로 공진단임을 알아보았고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은 그때 우리 집 근처를 어슬렁댔던 그 아저씨 아니신가요? 공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자 공진단은 그제야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었습니다. 날 기억하고 있구나, 꼬마 아가씨. 공마리아는 길고양이를 죽인 게 진짜 공진단이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길고양이들 죽였어요. 그러자 이미 얼굴까지 다 보여버린 공진단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듯이 공마리아에게 시작했습니다. 응, 맞아. 내가 다 죽인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는 다행일 거야. 국마리는 도대체 뭐가 다행인지 공진단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공마리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원래 같으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엄마까지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가 간신히 참으면서 그냥 길고양이들을 해치고 있으니 너한테는 이게 얼마나 다행이겠죠. 그러자 공마리아는 귀를 막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진단은 나랑 고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길고양이를 죽인 게 나라는 걸 신고하면 그 다음 타겟은 고양이들이 아니라 국말이 너의 엄마와 아빠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기를. 당연히 공진단의 협박을 받은 어린 공마리아는 수밖에 없었고 넋을 거의 잃은 채 길을 걷게 되었고 큰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만 차에 치이고 맙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뇌를 다쳐 지능이 크게 저하되었고 의사는 지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운이 없으면 평생 12의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고 충격적인 선고를 하고 맙니다. 그동안 공마리아, 공진단과 장수연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공진단은 공마리아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병원에 몰래 찾아오고는 했었는데요. 공마리아의 것을 확인한 공진단은 시행 미소를 짓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진단의 크나큰 착각으로 공마리아는 모두 돌아와 있었지만 자신의 지능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마리는 공진단이 어떤 사람인지 간파를 했고 회사를 뺏기 위해서라면 자기뿐 아니라 공진단과 장소연도 자신을 그릴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진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가 후계 구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공마리아는 130이 넘는 IQ를 가지고도 일부러 바보인 척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어차피 기업을 물려받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리의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마리의 지능이 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리 앞에서는 모두 경계를 풀었기 때문에 공마리는 예상 외로 많은 정보들을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리는 필승이 엄마 장수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0대 중반에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장수연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필승과의 진짜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편이었지만 유일하게 마리 앞에서는 경계를 풀었거든요. 필승이 친오빠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마리는 필승의 머리카락과 수연의 머리카락으로 이미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필승이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자신의 오빠로 만들어준 엄마 장수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빠가 내 친오빠면 좋겠어. 말리는 진심으로 필승을 했고 이 모습을 보는 장수연은 흐뭇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마리와 고필승이 마치 친남매처럼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 것도 이미 필승이 자신의 친오빠라고 있었던 국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국마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APP그룹의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나타난 공준택의 인성을 보면 볼수록 저런 인간이 APP그룹의 수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진이 자기가 후계자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비자금을 몰래 모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 또한 공마리아를 바보라고 여긴 홍혜교가 공진단에게 그녀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다가 공마리아에게 들켜버린 것이죠. 100억이나 횡령을 했다고. 공마리아 아직 회사의 수장도 아닌 공진단이 100억이나 횡령을 했다면 회사의 대표가 되고 나면 수백억을 횡령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공진단의 비자금을 모두 빼앗고 회사에서 내쫓을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공진단 저 자식 회사에서 내쫓고 필승 오빠가 대표되고 만들 거야. 필승 오빠가 우리 회사를 물려받으면 좋겠다. 내가 오빠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지만 공마리아는 갑자기 자신의 지능이 정상이었으며 공진단이 횡령을 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공마리아는 웹소설의 실명, 실제 회사 이름으로 적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그 웹소설이 세간에 오르내리다가 공진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걸 계획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웹소설을 모두 읽은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엄마가 넘어질 뻔하자 놀란 공마리가 달려와서 엄마를 부축해줍니다. 수연은 그 사람이 마리인 걸 알아챘습니다. 마이야, 내 딸 마이야. 공마리가 보여줬던 해맑은 미소가 아닌 깊은 호수처럼 그윽한 눈빛을 보여주며 엄마 수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은 그동안 마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주마등 같은 세월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마이야,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엄마가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형사 한 명이 들어와서 공진단을 찾았습니다. 공진단 씨, 당신을 불법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비자금 횡령으로 연행하겠습니다. 서에 같이 가주시죠.
이렇게 공진단의 최후는 예상대로 여태껏 모든 범행 행각이 들키고 법의 심판을 받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법인가 봅니다. 천벌을 받은 공진단의 천벌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